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심한 입냄새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냄새는 주로 입속에 있는 세균이 원인이며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평소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도 입냄새가 심하거나 최근 들어 입냄새가 더욱 심해졌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입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 이상신호 3가지와 간 건강을 망치는 의외의 음식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냄새로 보는 건강 신호. 첫 번째는 간 질환입니다. 양치질을 잘하고 구강 질환이 없는데도 입냄새가 심하다면 간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간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대사와 해독 작용은 물론 배설 능력까지 떨어져 입에서 특히 달걀 썩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 경변이나 간암 환자의 입에서 달걀 썩는 냄새나 피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잘 알려진 간암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황달 등이 있지만 입냄새 또한 많은 간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간은 70% 이상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특히 간암으로 인해 소화 및 분해작용에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입으로 냄새가 올라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없이 입에서 달걀 썩는 냄새나 피냄새가 자주 느껴진다면 당장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입에서 아세톤이나 암모니아 같은 시큼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면 신장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입으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케톤증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특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에선 포도당을 체외로 배출하고 지방을 연소시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확보합니다. 하지만 신장에 이상이 생겨 이런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날 수 있으며 혈당 조절 능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의학계에서 당뇨병성 케톤증은 당뇨 환자에게 대표적인 응급 상황이며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입에서 시큼한 약품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염과 축농증입니다. 평소 입냄새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입냄새가 심해진다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축농증이나 비염이 생기면 코로 호흡이 어려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침이 마르고 입 안이 건조해져서 구강 내 세균 번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입속 세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단백질 분해가 잘 일어나고 그만큼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콧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 뒤로 넘어가 기관지로 흘러들면서 심한 입냄새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비강세척이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코로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평소 습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긴 입냄새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간 건강을 망치는 음식. 첫 번째는 오래된 곡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과 보리, 수수 등 각종 곡류의 경우에도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확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보관이 잘 된 곡물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오래되거나 습한 환경에서 보관한 곡류의 경우 표면에 곰팡이가 생겨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곡류에 잘 생기는 아플라톡신 등의 곰팡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천연물질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급성 간염이나 면역체계 약화,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아플라톡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직접 섭취할 경우 체내에 있는 암 억제 단백질이 손상되어 간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곡물의 상태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밥을 할 때 높은 온도의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열에 매우 강한 물질로 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도 파괴가 되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아주 적은 양을 먹더라도 간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입한 지 오래되었고 냄새나 색깔 등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곡류의 경우 드시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플라톡신은 특히 습한 환경에서 더욱 쉽게 발생하니 곡류를 보관할 때 습도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당 음료입니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마시는 음료수는 하루 한 잔만 마셔도 간을 망가뜨리고 간암 발병률을 크게 높입니다. 대부분의 가당 음료에는 합성 첨가물이나 보존제 등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당분과 함께 당뇨와 비만의 위험을 높이며 인슐린 저항성과 간의 지방 축적을 높여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을 유도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가당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78%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달콤한 가당 음료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우 해로운 음식이며 특히 간이 안 좋은 분들은 한 번만 마셔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이 심심하거나 텁텁할 때 음료수보다는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 이상 신호와 간 건강을 망치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찌개와 젓갈 등 짠 음식의 과섭취 또한 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강과 강황 등의 음식은 간 건강을 지켜주고 간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니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